우리 수강생이 개인 낙찰 받아서 팔 때 법인으로 또 바꿔서 명의를 바꿔서 팔더라고. 왜 그럴까? 13회 9037 봅니다. 9037. 자, 교재 보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개인 명의 받아. 개인 명의. 미스터 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법인으로 한번 바꿔 배에서 법인 바꾸고 팔더라고. 왜 그럴까 그러면?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죠? 그러고 3억 7,800인데 4억 9천원. 법인에서 넣어오더라고. 알겠죠? 3억 7,800은 낙찰가하고 비슷하죠? 3억 6,100하고 비슷하죠? 취득세 4.6%였고, 넣어가지고 합한 금액을 이제 법인에 넘겨주고, 개인에서 법인에 넣어가지고, 법인에서 파는 거로, 개인한테 파는 거. 그 감비에서 1억 한 2천 가까이 벌었는데, 법인에서 파는 것이 세금이 작더라. 그죠? 그럼 개인에서 팔면은 이 사람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거 보면요.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갖고 취득세를 몇 프로 낸다고 해서 상가니까 4.6%를 물고 그러면 한 1,500원 물었겠네. 물어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월 7일에 낙찰 받고 법인에 2013년 1월 달에 낙찰을 받고 2014년 4월 달에 법인에 넘겨주고 1년 지나서 이렇게 팔더라. 법인에서 개인한테 팔더라. 개인한테 파니까 결국은 그러면 개인에서 이 개인 가면은 세금 몇 프로입니까? 1년 반 지냈네. 2015년이고 2월 달이고 2014년 2월 달이고 2014년 아니다. 맞네. 2014년 2월 달에 돈 내고 2015년 2월 달에 1년 지났나? 2월 4일 날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2월 10일에 딱 1년 지났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래가 1년 딱 지나면은 개인 간의 경우는 아까 세금 몇 프로겠죠, 제가? 44%. 자, 그러면은 법인한테 넘가줄 때 취득세가 또 물어야 되죠? 몇 프로요? 4주면 또 물어야 지금. 취득세가 하면 두 번 물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법인이 아까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싸다 납니다. 두 개 합쳐도. 자, 그럼 애초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애초에 법인 명의 받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법인가 했다가 법인을 받았고 주면 되지. 개인에서 법인 하려고 하면 또 취득세가 일단 4.6% 6%가 또 물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낙찰자 명의를 개인 할 거냐,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를 할 거냐. 매매 사업자도 결국 개인이다. 개인이고 법인 할 거냐. 세 가지 중에서 법인 하는 경우도 좋다만 상가 같은 거는 토지나 상가 같은 거는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에서 개인 능 가지고 상가를 사갖고 바로 단타를 팔겠다. 2년 뒤에 팔면 상관없어요. 좀 낫는데 바로 2년 이면 팔 때는 법인이 더 낫더라. 이해가시죠? 네. 자, 써놨네. 개인은 55%, 44%에 비해서 법인은 1년간 당기 순이익 2억까지 11%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차이가 많이 나죠? 4.6% 물어도 11% 내는 게 거의 더 낫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낙찰자 명의를 누구를 할까? 아파트, 그죠? 아파트 낙찰자 명의를 누구를 할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여기에 6,100에 낙찰 받아서 7,500 매도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 55%, 지문 잘못됐다, 그죠? 자, 아니고 1년에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1,250에 대해서 40, 상가가? 이거는 2018년도, 2002년, 세월이 좀 옛날 거네. 이게 좀 틀렸다, 그죠? 자, 아파트는 1년에 250만원 빼고 기초공제하고 나머지 몇 프로면 이게 틀렸네. 77%. 알겠죠? 77% 하면은
뭐 양도 1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봅니다. 개인 명의, 일단 법인 명의 두 개만 보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낙찰받으면은 1년 미만이면은 토지 상가는 50% 맞죠? 다주택자 등등은 주택은 70%다. 70%.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 미만이 되면은 10% 빼준다. 40%다. 40%대.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이제 6에서 45% 누진세를 간다. 이 맞는 양입니다. 그럼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누진세로 가지만은 11% 추가 가세가 있다. 그래서 6.6이 아니고 16.6에서 55%.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법인은 2016년 위에 법인세 2억 이하의 10%. 이게 맞았는데 이제 올해가 1% 빠졌죠. 하여튼 10% 봅시다. 간단하게 계산해 줄게. 법인은 2억 이하까지 소득이 생기면은 10%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주로 여러분 낙찰받고 버리는 거는 2억 이하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억 이하이기 때문에 2억이 초과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막 2억 이하다. 그러면 보통 법인 명의 낙찰받아 몇 프로 낸다고요? 10%다. 간단하게 한 10% 좀 낸다. 그 주택은 추가가세라는 게 있어요. 추가가세.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싫어하죠. 법인 명의 갖고 돈 많이 벌어가는 거, 주택을 낙찰 자꾸 받고 투기 세력이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니는 22% 더 내라. 그럼 결국 33% 되는 거고, 상가는 추가가세가 없지만은 토지는 22가이고 11% 추가했다. 막 그 정도 위험은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이 또 좋은 거는, 법인은 우리 개인이 파는 거는 대출자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주죠. 그러니까 법인은 대출 냈습니다. 원장님한테 법인 카드 갖고 좀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다 빼줍니다. 경비로. 되니까 대표이사 인건비까지 차량, 식대, 월세 등등 다 빼주더라. 그래서 오히려 법인이 세율이 좀 작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매매 사업자 하는 것은 아파트 빌라 할 때는 오히려 매매 사업자가 더 또 낫습니다. 법인보다 더 작아요. 무슨 말이죠? 법인보다 더 작은 것은 개인 명의로 하는 매매 사업자가 더 작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번 봅니다. 11번. 비사업자. 주로 여러분은 비사업자입니다. 주로. 매매 사업자, 법인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비사업자 하는 것은 똥합쳐 가지고 네 해서 네. 마이. 영어로 뭡니까? 마이. 마이 알죠? 모르면 알 수 없다. 네. 본인은 비사업자라는 거고 매매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세율을 비교하는데 자, 비사업자의 양도소득세 1년 미만, 2년 미만 그런 것은 요거는 이제 주로 내가 보기에 토지상가다. 토지상가. 알겠죠? 토지하고 상가는 그렇습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토지상가 50%, 40% 이렇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개인은 주택은 비사업자 주택은 70%인데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꼽히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미만은 70% 하는 것은 항시 앞에 70% 플러스 옛날 말로 주민세 그런 거죠.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어요. 그 제가 항시 77%거죠. 77%. 2년 미만에 66%. 2년이 지나면은 좀 프리하게 기본세율로 간다. 기본세율은 이꼬는 누진세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진세율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하고 토지는 2년이 지나서 팔면은 기본세율로 빠지고요. 아파트 주택도 2년이 지나서 파는 것이 좋은데 요리 팔더라도 아파트 빌라 요리 팔더라도 세금을 1이 안 내고 요리 바로 갈라크면은 뭘 내야 됩니까? 요리될 때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낸다. 내는 시기는 보통 낙찰 받고 잔금 치고 하고 중간에 낙찰 받고 한 열흘 뒤에 그때 보통 내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이제 대출도 지금은 대출을 막 은행에서 늘리는 시기입니까 또 줄이는 시기입니까? 줄이는 시기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 가계부채가 이게 세계에서 1등이라 하고 GDP보다 넘게 1000조가 넘게 가계부채가 늘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또 좀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자 대출도 조금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잡으세요. 왜냐 그러면은 조선산 지역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4개 있죠. 뭐 강남, 서초, 송파 하나 더 있다. 용산 4개 있으니까 거기에 낙찰 받는 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잊어버리고. 자 그다음 봅니다. 매매 사업자라 그런 것은 여기 있죠. 기본 세율 2년 지날 때, 토지 상가에 2년 지나고 주택 아파트 2년 지날 때 요거를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매 사업자입니다. 좋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비교 과세가 안 되고 이런 비교 과세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바로 기본 세율로 빠지는 것이 단타 2달 만이라도 이게 가는 것은 여기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매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냅니다. 요거 냅니다. 이게 1,400이죠. 1,400이 하는 6%. 자, 그럼 물어봅시다. 1,000만 남았다. 그럼 얼마입니까? 매매 사업자는 60만 하고 6만, 66만 원. 간단하죠? 1,000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그냥 일반 개인이다 그러면 되는 거야. 개인 아파트다 그러면 요 들어가거든요. 1,000만 남았다 그러면 770. 그리 되니까 매매 사업자가 부드럽다. 자, 1억 남겼다. 1억 남겼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곱하기 요 들어가죠. 요 들어가죠. 1억 곱하기 얼마요? 35. 3,500 빼기 1,500.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것을 끝점 붙이면 2,200.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남으면은 아파트 같으면은 7,700을 줘야 되는데 여기 요런 식으로 해서 요리 가버리면은 2,200을 주더라. 2,200. 그러면 결국은 7,700하고 2,200 차이가 한 5,000, 한 500을 절감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들이 아느냐 물어보니까 10명에 1명도 모르더라. 이 말이야. 7,700을 내고 있더라. 7,700.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공인중개사 자격만 따야 되는 게 아니고 실무를 해도 모르니까 이 돈을 못 버립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놀고 있죠. 내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면요. 아파트 1,000세다. 내가 내용 다 보내겠어요. 당신 부동산 뭐가 했나 이야기해라. 주택이냐 아파트냐 상가냐 다 꺼내라. 꺼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요거는 동의 안 되니까 팔자. 자, 농업진흥국에 가겠다. 누가? 아파트 간 사람이. 내가 팔으라 했어요. 가지고 있으라 했어요. 당장 팔으라 그러죠. 그건 안 된다. 팔고 갈아타자. 다른 걸. 그럼 판다고 수수료 받고 또 갈아탄다고 또 수수료 받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아파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매매 임대 아파트 지 아파트 그것만 하다 보니까 1,000세대 같으면은 공인중개사 몇 명 보통 있을까? 보통 한 5명? 1인당 한 1대 200 같으면 묵고 살기 힘듭니다. 1대 한 400, 500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데 1대 200 같으면은 생활하기 좀 빠듯해요. 1,000세대 같으면은 5 공인중개사 있으면 시간이 빠듯하단 말입니다. 2개, 3개, 막 그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은 5세대가 있죠. 공인중개사. 그러면은 서로가 꼬시락이 치살 뜯어먹게 하는 거, 뭐 얘기 들어봤죠? 그거밖에 안 된다. 자,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이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2억 이상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막 이거는 있으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주로 2억 이하니까 몇 프로라고요? 9%.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10%인데 9%다. 그 10%는 플러스 1% 하니까 보통은 11%. 그죠? 상가는 11%, 토지는 22%, 주택은 33% 됐어요. 작년까지는. 지금도 비싸지만은. 그래서 지금 1% 빠졌기 때문에 9%인데 요거를 자꾸 9.9 하면 자꾸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만 10% 보세요. 자, 2억 이하는 몇 프로요? 법인세? 10%다. 간단하게. 막 9.9 지방세 넣어도 지방 법인세 넣어도 9.9니까 막 10% 간단 10%. 법인세는 10%다. 자, 다시요. 법인세 10%인데 상가는 10%고 상가는 10%인데 토지는 몇 프로요? 22. 응? 10% 추가돼. 여기서 플러스 10%. 2배. 2배. 그러면 주택 아파트가 어떤 뭐 3배. 33%. 막 그래 보세요. 간단하게. 상가는 법인세가 11%다. 뭐 토지는 22%, 주택 아파트는 33%. 막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33%는 좋느냐,
매매 사업자랑이 좋느냐 77%이 좋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매매 사업자가 제일 나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법인세의 추가가시하고 주택은 20% 더 대라, 비삼용 토지는 10% 상관없네. 상관없죠? 지금 추가가시 없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가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교가시. 비교가시. 자, 12번 봅니다. 12번. 12번에 보면은 이제 이래요. 아파트 낙찰하고 1년 미만 단타로 절세를 원하면은 양도소득세 7,700, 사업소득세 2,200, 법인세 3,300 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으로 가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가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세무서 가서 하는데 이 코드 몇 번요? 703011 아시겠죠? 코드 사업자 등록할 때 저 세무서 가면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양식 안에 70301 코드 좀 넣어주시고 부가세 면세 사업자 동그라미 치고 면세 사업자의 동그라미 치고 막 그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 때 사업자 등록 낼 때 내 아파트의 사업장 소재지를 아파트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별도로 사무실 안 내야 돼요. 그죠?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할 때 뭐 별도로 사무실 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파트에 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해주고 있어요. 자, 2주 전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다. 설명드렸고요. 자, 개인 명의는 낙찰받을 때는 무주택자 같으면 몇 년 지나면 비과세입니까? 몇 년? 2년 지나면 돼. 2년 지나면. 그러면 구태여 뭐 이렇게 내가 매매 사업자 안 내도 나는 무주택자인데 나 2년 동안은 팔 일도 없다. 전혀 없다. 그죠? 내가 그 뭐 살든지 안 살든지 자부지간 2년을 끌고 왔겠다 하면은 매매 사업자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2년 지내다가 팔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기존 하나 있고 또 하나 낙찰받았어. 그것도 어찌 됩니까? 그럴 때는 기존 아파트는 몇 년에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 요번에 낙찰받은 거는 2년 지나서. 그럼 두 개 다 비과세 간다.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존 아파트 하나 있는데 경매하고 와서 경매 받아본 게 하나 낙찰받았어. 좋은 게 하나 순전히 아까 본 게 좋은 게 있어 낙찰받았어. 이럴 때는 두 개 다 비과세 가려고 하면은 기존 거는 내가 낙찰받고 낙찰받아 이러면 2년 지나면 되고 기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또 팔아주면 되고 그럼 두 개 다 올 비과세를 한다.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세무서 서장님 사모님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재테크를 그분들은 2년마다 무조건 옮깁니다. 팔고 옮기고 그 짐을 반을 안 풀어요. 딱 그대로 싸놔요. 싸놨다가 2년 뒤에 딱 올랐죠. 그럼 바로 팔고 또 옆에 아파트 딴 데로 가고 또 2년 지나면 이래 계속 돌듯이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2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아닙니까? 세금이 그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거를 잘 이용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쭉 세율만 봅니다. 1년 미만이면은 70%, 60% 기본세율 빼앗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사업자 가운데 매매 사업자니까 이게 1,400만 이하는 6% 샀고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렇게 싸다 그죠? 싸다. 그럼 법인은 오른쪽에 9%, 19%. 자, 우리 9% 배합이다. 여기 하는 몇 프로라고요? 10%인데 9%다. 1% 빠졌다 그죠? 올해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0 넘게 버린 거 법인은 0 넘게 버린 거 이거는 좀 드문 경우니까 잊어버리면 된다. 그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이겠죠? 법인은 2억이야. 10%인데 9% 한다. 뭐 그거 기억하시고 토지는 그것서 플러스 배가 되고 주택은 아파트는 3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비교과세 하겠다 하는 것은 4가지가 있다. 4가지. 자, 적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비사업용 토지, 요거는 결국은 몇 프로요?
55, 44%.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삼용 토지는 55, 44%.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 가지고는 토지, 농지, 대지 낙찰받고 세금 내는 거는 똑같다 보면 됩니다. 별 도움 안 돼요. 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도움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만 아니면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득세법에서 64조에 보면요. 쭉 나오는데 이거는 법이니까 13번, 1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14번 잘 봅니다. 14번에 보면은 이 세무사한테 가보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하면은 딱 세율 요거를 꺼내줍니다. 요거.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하셨네 이러면서 그거는 소득세법 64조에 이 세율이 있어요. 요거를 딱 보여주는데 딴 건 아니고요. 이거 보면은 조정 비삼용 토지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핵심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한 개 낙찰받아 팔 때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핵심인데 이게 조금 설이 조금 달립니다. 삼각형. 그죠? 한 개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요. 서울의 강남, 용산, 송파, 서초구에 빌라를 낙찰받아서 팔았는데 나 다주택자다. 저 되게 한 세대밖에 없는 조정대상 지역에 하나를 내가 단타로 지금 2달 만에 파게 됐어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조정대상 지역에 한 개는 될 수 있고 2개부터는 안 되고 지금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주택자는 안 되지만은 조정대상 지역의 한 주택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이거 13번, 14번은 좀 법을 조금 깊게 공부하시는 분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꺼내죠. 자기들이. 자, 15번. 15번 서초동에 교대역 앞에 4층 아파트인데 요거를 이제 경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거를 1억 버렸을 때 예를 들면은 서초동에 1억 버리면은 이게 서초동에 아파트 1억 부동산 매매 사업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정단지는 안 된다 했잖아 지금. 안 된다 했는데 한 채도 안 되느냐? 근데 그건 조금 의무사항이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또 세무사들은 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14에 보면은 이 다주택자만 얘기가 꺼내겠지 한 세대는 아니에요. 두 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가 2주택 이상이면 조금 시끄러운데 덜렁 하나 받고 단타로 판다. 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되지 않느냐? 강남 사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요. 자, 서초에 1억 2,600에 떨어진 게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6억짜리가 1억 한 2,600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돈 된다 안 된다? 다 사겠죠? 언제? 11월 23일에 한대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입찰 보증금을 얼마나 가오래죠? 왜 20%입니까? 왜? 한번 미납됐기 때문에 20% 그거라. 창원은 미납돼도 10%입니다. 창원 법원은. 근데 이제 법원만 좀 틀려요. 어떤 법원은 20%, 어떤 법원은 30%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묶음 맺어서 잘 보고 하시면 되겠고, 딱 풀어보겠습니다. 21에 111534. 지금 시세가 5억 7천, 5억 8천, 전세는 한 4억 정도, 뭐 1위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되는데, 전세가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111534. 자, 화면 봅니다. 저 스크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초동. 전용이 15평. 분양은 아마 한 21평 될 겁니다. 21평형. 자, 15평인데 요번에 6억에서 출발해서 어느 사람이 4억에 좋다고 낮춰받은 겁니다. 4억이면 아무 문제 없다 보고 싸다 그거 받은 거예요. 4억 1,600에 받았는데 미납한 거는 뭐가 있단 말이죠. 변수가
선순위 임차인이 아마 있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3,860만 원 10% 띄고 이 사람은 요번에 낙찰 받을 때는 20% 가오래요. 미납자 이기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20%다. 그 이야기는 매각 묶음에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보면은 요번에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다. 뭐 알겠죠? 그래 보면 되고요. 자, 보니까 이제 이게 설정되기 전에 전입이 한 사람이 있다. 전입이 누가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요 놈을. 자, 2021년 3월 달에 뭐가 압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3월 달에 가압류가 2억이 있는데,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다. 그럼 이 날짜보다 이전에 뭐가 있더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대항력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예로 1억이 1,600대인데, 이 세입자가, 이 하씨가 금액이 아까 전세 같으면 아까 뭐 이 당시에 2020년 당시에 한 3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3억 5천. 자, 그러면은 보증금 1억에 자, 5천까지 간단하게 보증금 5천에 월세 같으면 뭐게 됩니까? 월세가 여기서 1억에 50만 원 간단하게 합니다. 1억에 50만 원. 그러면 3억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그러면 보증금 보 5천에 월세가 150이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든지 안 그러면은 아예 무상거주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3억 5천이면은 이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는 더하면은 안 되니까 미납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기에 금액이 선순위 금액이 예를 들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50만 원이더라. 이래 뭐 됩니까? 괜찮죠? 당연히 들어야 되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50에 150인지 3억 5천인지 어디서 보면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 저는 이래봐요. 요 날짜 비슷한데 찾아보면요, 여기 보면은 아실에 가면은 나옵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얼마 주고 들어왔다. 이런 게 보통 나와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스마트폰에 아실 좀 까세요. 아실. 시험시간에 깔아가지고 그거 한번 보시면은 세입자의 전입 때, 요때에 얼마 주고 이게 몇 층입니까? 이게 4층에, 이게 4층에 그렇죠? 4층에 세입자가, 아니다. 4층 맞네. 이 4층에, 그 당시에 4층에 아실에 보면은 이때쯤 전입이 된 거 보니까 잔금 치다 보면 되겠죠. 이때 잔금 치고. 그러면은 한 1월 달에, 1월 초나 전세가 들어온 게 아마 4층에 있을 겁니다. 4층에. 그럼 그때 보니까 3억 5천이다. 안 그러면은 1억에 5천에 월세가 150이다. 뭐 등등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하면 좋겠고, 일단은 좋겠고, 실제로 요거는 답사를 가야 되는데, 이 응찰한 사람 답사를 갑니까?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잘 안 갑니다. 딱 보고,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니 당연하지. 니가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 날짜보다 분명히 뭐 하나 앞에 먼저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다.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요 사람의 또 가족이 살 수 있잖아요, 저거. 알겠죠? 뭐 시동생이 살 수 있는 경우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기름값을 부지런히 좀 날려야 됩니다. 그죠? 서울은 좋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타면은 뭐 교통이 얼마나 들죠, 사실은. 가서 부지런히 문을 두드려 보고, 알아보고, 막 그렇게 아실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전세를 타게 되겠다 하면. 자, 5억 7천, 이거는 데이터 어디서 뽑았어요, 이거? 5억 7천 거는 이거는. 어디서 뽑았어요? 아시네. 그래. 옥션원에서 그만 간단하게 네이버 부동산 가면 되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어디 있노? 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서 탁 눌리보면은 아까 몇 제곱미터고? 49입니까? 아까 몇 제곱? 있네. 49 하면 49 제곱미터니까 네이버에서도 여 보면은 여기 있네. 요
49. 자, 됐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억 7천. 40은 이건 아니고 틀리고. 하여튼 5억 7천 정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5억 7천, 5억 7천, 5억 7천, 5억 8천이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 4억 9천인데 아실에서 본게내 2019년 10월 전세가 한 3억 5천 수리다. 그러면 3억 5천 수리를 보면은 맞다고 보면은 3억 5천하고 지금 낙찰가 1억 3천하고 합치면은 4억 8천이다. 그러면 4억 8천이니까 지금 시세 5억 7천보다는 한 1억 작죠? 무슨 말이죠? 1억 작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딱 맞더라. 본게내 3억 내지 3억 5천 여기 맞더라. 문을 두드려서 그때는 뭐가 해야 됩니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또 험악한 남자 가면 안 되고 예쁘장한 여자분이 가서 문을 똑똑 해갖고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케이크 뭐 보이지 않나 꽃을 막 이만큼 사들어가지고 꽃 배달 왔습니다. 해갖고 물어보세요. 가서 하여튼 자기 것 알아가지고 만약에 4억 8천이더라. 그래서 낙찰가 1억을 벌게 됐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매매 사업자 이 대가 안 될까? 서초동에 이 조정대상제를 하는데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한 세대도 여기 보면은 같은 조 7항에 보면 조정대상진의 다주택자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소도시 보면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세액의 계산 특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쭉 해갖고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요거는 이제 요 8호 그런 거는 토지 낙찰 받는 거 이거 돈 안 돼요. 그 다음에 7항 그런 거는 조정 대상주 안에 다주택자인데 나는 그럼 하나 받았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제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된다.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 해갖고 1억을 버렸을 때 2,200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다는데 내 이야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가 또 거래하는 세무사하고 돈을 해보세요. 여기 이 원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 주택은 조정대상지가 안에 한 주택자는 매매 사업자로 해당이 돼가지고 기본 세율로 싸게 2,200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가 선수가 3억 5천인지 1억에 뭐 100만 원인지 120만 원인지 그런 거는 다녀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싸게 삽니다. 이런 건 누가 사면 좋나 그러면은 이런 사람 있죠. 장가는 결혼해야 되겠고 서초동에 집 있습니까? 그럼 하나 예술 해라 그럼 뭐잡니까? 이거 사면 예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잖아요. 등기부에 딱 등기부에 자기 이름밖에 안 나와 있고 설정도 없고 그럼 너희들이 마담 뚜고 볼 때는 뭐랍니까? 이 양반 서초동에 뭐 아파트가 빌라가 아파트는 가 있네. 그러면은 좋은데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네요. 마담 뚜고 좋아하겠네. 등기부 내가 이거 같은데 등기부 딱 내주면 되고 설정도 아무도 없고 설정 없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 그죠? 전세니까. 혹시 자녀분 중에서 나 서초동에 명의를 좀 올려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사시면 돼요. 오케이? 잘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한 1억 버리겠는데 잘하면 한번 해보세요.